안녕하세요. 데일리시크의 김민건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요즘 관심이 많으신 XDR 그리고 MDR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채팅창에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선정을 해서 선물도 드리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자로는 파고 네트워크스의 김재현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XDR 시장에서 관심이 어떤가요? 시장에서 많은 관심 보여주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발표의 기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받았고 이번 주 초에도 받았고 계속 발표의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을 한번 들어보고 또 끝나고 나서 몇 가지 또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파고 네트워크스의 김지현입니다. 저는 파고 네트워크스에서 테크니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XDR에 대해서 이게 과연 쓸만한지 실용성의 측면에서 매니지드 서비스랑 결합되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용적인 보안이라는 얘기,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실용적이라는 부분과 보안이라는 용어 자체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실용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결이라든지 커넥팅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 관점이고요. 보안은 어떻게 보면 단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용어를 던지면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보안 관리자들 혹은 보안을 한다는 명목 아래 많은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잘 풀어갈까 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기관의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 담당자는 항상 너무 바쁩니다. 바쁘고 그런데도 또 마음껏 쉬지도 잠들지도 못하죠. 왜 그러냐면 뭔가를 계속하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에 대해서 내가 과연 다 했을까? 이런 관점을 보면 좀 불안하신 거죠. 불안해서 이제 이게 쉬지도 못하고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파고 네트워크스가 어떤 답을 드릴 건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사 기관의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보안 담당자가 이제 이 시간을 좀 아껴서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보안 담당자도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보안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리소스가 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 수많은 이벤트들 내지는 이 수많은 이슈들을 처리하다 보면 다른 고민들, 우리 내부 보안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할 시간을 많이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리소스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제 보안 수준 자체를 올릴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비들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를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산업별 보안 장비 보유 제품군입니다. 평균이고요. 이 정보들은 이제 저희 고객들 대상으로 정보들을 가지고 수집을 했습니다. 제조군이 보통 30여 종 이상의 제품군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금융권이 보통 50여 종, 그 다음에 기관은 25여 종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 대비해서 이제 보유 대수를 한번 보시면 평균적으로 제조군은 50씩 이상을 보통 가지고 계시고요. 금융권은 약 200씩 정도. 네. 그 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약 250씩. 기관 같은 경우 조금 많은 추세인 게 기관은 좀 더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형태들, 지점이 많다든지 영업소가 많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이제 최하 저희가 보면 제조군 30여 종인데 좌측에 있는 그림에 보면 12개 정도 뿌려놨죠. 12개인데도 되게 많아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관리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마 본인의 회사를 생각하시면 참 이렇게 관리 인원이 작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실제로 만나보면 어떤 회사들은 1000명의 직원인데 보안 관리자는 3명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500명인데 2명이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명 내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많은 관리,
많은 관리 대상의 장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를 모두 본다면 해결될까요? 사실 저 장비들이 만들어낸 이벤트들이 하루에 한두 건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하루에 뭐 수백 건, 방화벽 같은 경우는 하루에 기가 단위로 이벤트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그 이벤트들이 과연 다 볼 수 있는 대상이 될까? 볼 수는 있을까? 분석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벤트를 또 모두 본다라면 이제 보안 문제가 좀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도입했던 제품들은 안타깝게도 악의적인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IDS라든지 IPS라든지 그다음 뭐 DLP, DRM, 사이트 차단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정상적인 행위보다는 악의적인 행위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행위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행위를 보기 위해서 악성 행위라든지 코드, 그다음 평판, 레피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평판에 집중된 방어 방식을 가져가고 있고요. 뭐 이에 대한 예로 IOC라든지 해시, 그다음에 악성 IP 같은 정보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이면 일단 통과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벤트를 모두 봐도 위험하다라는 제목을 던졌습니다. 2020년 주요 공격 패턴 탑10을 레드 카나리 보고서에서 보면 제가 검정색으로 좀 진하게 표시를 해둔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개가 보이시죠? 이게 총 6개입니다. 10개 중에 6개가 정상적인 행위처럼 보입니다. 무려 73%인데요. 그럼 앞서 봤던 거로 보면 정상적인 행위처럼 보이면 통과한다고 그랬죠. 73%가 어쩌면 통과해서 내부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뭔가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악성 위주 이벤트는 모두 봐도 위험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다음 이 장표, 그림 하나 띄워놨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오리 사이에 뭐가 하나 다른 게 있죠. 해커들이 실제로 우리 내부로 공격을 해올 때 저는 악성이에요. 악의적인 사람이에요. 이마에 써놓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최대한 정상적으로 보이게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위장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위험한 노출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보안 담당자들은 사실은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알고도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PC가 이상하다라는 정보를 누군가 제공해 왔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PC 상태를 확인하죠. 뭐 NAC라든지 아니면 PC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IP, MAC, 그다음 소프트웨어 설치 정보라든지 OS 정보 같은 것들, 그다음 패치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안티바이러스에서 탐지됐던 게 있느냐, 혹은 엔진이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잘 나오지가 않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열성적인 보안 관리자는 이제 우려될 만한 것들을 다 살펴봅니다. IDS 이벤트, IPS 이벤트부터 해서 뭐 파이어월은 사실 보기는 쉽지 않지만 그에 대해서도 다 보는 관리자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십니다. 보시고 나서 찾아내느냐 쉽지 않죠. 보안 담당자들은 이 정보들을 모두 연관지어 고민하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문제는 제가 드렸는데요. XDR하고 파고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MDR과 함께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게 이제 저희 대응 센터의 사진 일부인데요. 예, 저도 제 맨 왼쪽에 앉아 있죠. 네, 풀어보겠습니다. 뭔가 바뀌었는데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똑같은 장표인데 뭔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벤트 분석의 시작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장표들을 보면 그 IPS라든지 IDS라든지 뭔가 보안 장비가 만들어냈던 이벤트에서 이벤트 분석이 시작됐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PC가 이상해요라는 이벤트 분석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게 이벤트 분석의 트리거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그죠? 이렇게 해서 출발되는 이벤트가 이제 정상, 비정상을 나누지 않고 전체 이벤트에 대한 접근이 되는 거죠. 이때 PC 상태 확인에 대해서 점검 결과 OK. 그 다음에 해당 PC는 김착함의 인터넷 PC라고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안티바이러스 점검 결과는 OK.
사내 감염 의심 경로는 A, B, C일 거다. 그 다음에 의심 인터넷 접속 사이트는 abcdf.com이다. 그 다음에 의심되는 파일 정보는 badfile.exe다. 이 정보를 누군가가 제공을 해줍니다. 느낌표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방화벽 정책에 추가 정책 2를 추가하였습니다. badfile.exe와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freebadexe의 해시는 무엇이며 이를 격리하였고 정책에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내 추가 감염이 의심되는 PC는 3개의 PC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하여 격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뭔가를 던졌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2가지의 서비스가 추가되었죠. 이 서비스가 XDR과 MDR의 힌트입니다. 자, 먼저 봤던 이제 옐로우 이게 사실은 주황색인데 이게 여기서는 옐로우로 나오네요. 노란색, 주황색의 이 표지가 사실 스텔라 사이버라는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XDR의 그 시그니처 컬러가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PC가 이상해요는 스텔라 사이버가 보고 있는 정상 트래픽, 비정상 트래픽,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보고 그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판단되는 거에서 이벤트 분석이 시작됩니다. 그럼 두 번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XDR이. 그 다음에 하늘색이죠. 하늘색은 아래쪽에 좀 보이는데 파고 네트워크스의 디벡트 MDR 서비스의 컬러가 하늘색 컬러입니다. 누군가 함께 대응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다 하늘색으로 표시되고 있죠. 상단은 XDR이고 하단은 MDR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까지만 보시고 또 넘어가시죠.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좀 위에는 그냥 서술형이라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정상, 비정상 모두에 대한 가시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안 정보의 연계 활용을 위한 시스템 정보를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문 분석 인력이 부족하죠. 네, 아까 3명, 2명. 분석 시간도 당연히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보안성 향상을 위한 대응 프로세스. 그러니까 뭔가 리소스가 확보가 돼야지 그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지속적인 보안성 향상이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가 먼저 얘기 드렸던 XDR과 MDR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파고는 어떠한 모델로 제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XDR, MDR의 구성입니다. 자, 하단부에서 이제 먼저 플랫폼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스텔라 사이버의 오픈 XDR 플랫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간단한 얘기를 드리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SOC 환경을 구현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블랙베리랑 DB 인스팅트가 보이는데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EPP입니다. 그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AI 머신러닝 기반의 EPP고요. DB 인스팅트 같은 경우는 AI 딥러닝 기반의 EPP입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하죠. 영어가 사실 시장에서는 많이 혼용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말 나온 김에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분석하고 수학적 모델로 풀어냅니다. 연관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엔진으로 탑재된 형태고요. DB 인스팅트 같은 경우는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패킷의 형태,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패킷의 형태들에 대해서 피처 값들을 각각 따서 탐지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내서 탑재를 하게 됩니다. 둘 다 AI 기반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디벡트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센터에서 아까 보셨던 그 사진의 대응 센터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각각 존재하기보다는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서로 회의해가면서 서로 논의해가면서 분석을 해갈 때 가장 힘이 발휘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안 문제를 풀어갈 때 옆에 누군가 보안 전문가가 앉아 계신다라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쉽게 풀리리라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MDR as a 서비스, 그 다음에 SOC as a 서비스로 저희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옆에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MDR 서비스의 구성과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벡터 해서 분석 전문가들, 저희 같은 경우 내부에 이제 분석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분도 계시고, 장비에 대해서 아키텍처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에 대해서 모의 해킹을 해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해킹 같은 게 그냥은 하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디벡트 관리 콘솔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제 모든 이벤트들을 모아서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위협 카테고리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 그다음에 IOC 추출 및 DB화, 그다음에 고객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MDR 서비스를 받게 되면 매주 이런 보고서를 받아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 리포트를 따로 또 받아보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벡트 IOC TIDB 타부한 솔루션 연동 체계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OC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고객사에서 탐지되었던 그런 IOC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대기업인 엘모사도 사실은 저희 IOC를 활용해서 내부에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IDB는 Threat Intelligence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죠. 디벡트 커뮤니티라고 있는데요. 커뮤니티는 뭐 쉽게 말하면 에코시스템입니다.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현재는 이제 에코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에코시스템은 이제 결국에는 유사한 제품군, 유사한 고객 사이에서 먼저 탐지되었던 뭔가를 공유를 해서 다른 고객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작년 7월에 있었던 이런 랜섬웨어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 에코시스템으로 공유를 받아서 다른 고객사들은 조금 피해가는 경우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DR의 방어 범위, 제가 이렇게 방어 범위하고 동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방어 범위를 한번 보시면 그냥 평이합니다. 그냥 보면 평이합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저희는 이벤트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혹은 트래픽을 수집하는 데서 피지컬 네트워크에서 직접 수집을 합니다.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모르죠.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스타트를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또 들어가 있죠.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스하고 그다음 버추얼 머신에 대한 부분을 방어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다시 드릴 것 같은데요. 이 클라우드라든지 내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그다음에 피지컬 네트워크가 같이 혼용되어서 운영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엔드포인트 단에 있는 PC에서 뭔가의 피지컬 네트워크를 타고 움직였던 게 가상 공간, 그러니까 버추얼 네트워크 안에 있는 혹은 컨테이너 안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 있는 것들과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DMZ로 해서 유출이 된다든지 하면 사실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탐지할 수가 없거나 힘들겠죠.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저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XDR이 가져가는 게 익스펜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집 정보입니다. 수집 정보는 이제 저런 것들을 통해 가져오는 게 서비스 로그라든지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지, 네,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파일 정보, 그다음 프로세스 정보, 그다음 커맨드 라인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물론 저 때는 이제 에이전트 필요합니다. 저희는 에이전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레드 인텔리전스 정보, 그다음에 지오로케이션 정보, 그다음에 이런 것들 유저 인포메이션들 가져가겠죠. 그래서 UBA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UBA가 나중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유저 인포메이션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유저 인포메이션은 사실 저희는 POV, 그러니까 POC 할 때도 연동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했을 때 사용자 정보랑 그다음에 IP 정보랑 나왔을 때 그 담당자 입장에서 접근할 때는 사용자 정보로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상단에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 로그라든지 클라우드 로그, VM 로그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다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센서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센서, 시큐리티 센서, 그다음 시스로그로도 정보를 모으게 되고요. 그다음 커넥터라는 앱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커넥터 가지고 이제 뭐 대표적인 게 AD 같은 경우. AD 같은 경우는 커넥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 AD 정보를 수집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자가, 누군가가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로그오프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실제로 동작을 할 수 있는 구조들, 소화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기능에 녹아 있습니다만, 오늘은 데이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버추얼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센서가 또 제공되고 있고요. 다커 컨테이너 쪽에 또 센서를 제공하고 있고, 에이전트 센서들은 윈도우즈, 리눅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OS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XDR의 분석 엔진 추가 제공 기능.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앞쪽에 하고 지금 수입된 정보 똑같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핵심으로 봐야 될 게, 그 기존에 이제 이런 유사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유사한 장비들 같은 경우는 뭐 ESM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SIEM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런 장비들은 먼저 발생했던 이벤트들을 모으게 되죠. 예, 트리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발생했던 정보를 모으지만 저희는 네트워크에서 일단 수집하는 것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집된 정보를 모두 모읍니다. 모두 모은 상태에서 이 보안 앱들을 구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UBA를 뽑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 스레트 헌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NTA,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스레트이죠. 스레트 어널리시스 쪽이고, 그 다음에 MDR이라든지 SIEM, SOA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네트워크 트래픽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를 제공되는 보안 모듈을 통해서 분석한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모든 정보를 모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뭔가 분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벤트 위주로보다는 일단 정상, 비정상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거 위주로 분석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보면 클라우드라든지 피지컬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제공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추가적으로 뭔가 또 새로운 환경이 제시된다 그러면 아마 그에 대해서 또 계속 따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XDR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익스텐션이거든요. 익스펜션에 대해서 계속 저희는 늘려갈 겁니다. 자, 수입된 정보를 연관 분석했다. 이벤트가 감소됐다. 어쩌면 이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좌측이 이제 기존의 형태고 우측이 이제 XDR의 형태인데요. 좌측 같은 경우는 많은 이벤트들이 모였죠. 어떤 장비들로부터 이벤트들이 다 모여서 이 이벤트들 가지고 이제 모아서 다시 연관 분석을 하고 이런 형태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측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안 줄어들 것 같죠, 아직까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정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공구실에 가서 제가 망치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벽에 가서 이제 못질을 해서 망치를 이용해서 이제 벽을 고치게 됩니다. 근데 그걸 3단계로 나누게 되면 정문을 통과하는 거, 그 다음 망치를 집어드는 거, 그 다음 벽을 고치는 게 있는데 기존에는 이벤트가 어떤 게 뜰까요? 두 번째 게 뜨겠죠. 망치를 집어드는 행위. 근데 XDR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를 다 봅니다. 다 본 상태에서 이 이벤트를 버려버립니다. 근데 기존의 장비는 두 번째 이벤트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이벤트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세 번째 이벤트에 대해서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담당자에게는 숙제로 갑니다. 네, 누적된 이벤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의 풀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XDR에서는 그런 이벤트들이 또 줄어드는 예가 됩니다. 자, 스텔라 사이버라는 XDR 장비를 저희가 이 장비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 이렇게 선택한 건 아니고요. XDR은 우리가 MDR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찾았던 장비가 스텔라 사이버입니다. 스텔라 사이버의 특징은 데이터를 잘 다루는 회사죠. 네. 스텔라 사이버의 전신은 빅데이터 회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아주 잘 다룹니다. 그래서 하단부부터 보게 되면 데이터 컬렉션을 어떻게 한다, 로그나 이런 것들, 시큐리티 툴에 대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PI, 그 다음에 SaaS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센서들, 실제 이제 리얼 트래픽들, 정상, 비정상 트래픽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 올라가는 트래픽들이 이제 지오로케이션 정보들이라든지 TI 정보들, 이런 호스트 정보들을 다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 보면 데이터 어널라이저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죠.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이제 해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SIEM이나 이런 것들 구축을 하다 보면 각각의 보안 장비들이 만들어내는 이벤트들은 모두 상이합니다. IP 정보가 있는 칼럼, 그 다음에 시간 정보가 있는 칼럼,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가 어떻게 정해진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CVE가 제공된다 안 된다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다르게 나오죠. 근데 그것들을 표준화해야 되고요. 표준화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커릴레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하게 되는 게 이 장비의 구조인데요.
이 장비는 고맙게도 전부 다 자동화되어서 처리가 됩니다. 데이터를 잘 다루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로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에 금융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들어보셨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우리 회사 내부의 기관 내부의 모든 정보들을 일단 수집해서 가지게 되고요. 그에 대해서 보안뿐 아니라 일반적인 뭐 인사팀이라든지 다른 팀에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는 머신러닝에서 오토 커릴레이션을 한 번 더 합니다. 또 걷어내겠죠. 걷어내고 정확하게 분석한 이후에 GUI로 뽑아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리포팅도 나오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나오고 그다음 포렌식, 그다음 스레트 헌팅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분석된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액션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장비에서 실제로 이제 얼러팅을 보내거나 혹은 이렇게 뭐 방화벽이라든지 EDR 쪽으로 차단 정책을 보내거나 방화벽 같은 경우는 아예 차단 정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정책을 미리 만들어 두고 그에 대해서 정책의 요소들이 에셋을 뺐다가 넣었다가 혹은 차단을 하는 형태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IDP, AD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컬렉터 내지는 그 장비들에 제공되는 앱이죠. 앱에서 이제 그런 형태로 로고 푸싱이라든지. 근데 그 위에 또 하나 보이죠. 클라우드라는 거. TI 정보 제공해주고 IDS 시그너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정보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기관들이나 사실은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쇄적으로 망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 부분은 오픈을 잘 안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오픈해서 쓰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TI 정보가 좀 살아있는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IDS 시그너처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샌드박스 하나 보이는데요. 샌드박스가 장비 내부에도 하나 있습니다. 내부에도 하나 있는데 외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샌드박스 돌려서 분석한 결과가 마땅하지 않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분석할 게 필요하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샌드박스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분석하고 분석팀이 따로 붙어져서 분석을 한 번 더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런데 데이터 레이크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다가 인사팀도 활용하고 뭐도 활용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보안 장비에서 보여주는 UI들은 사실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럼 니네는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냐? 많이 보셨던 화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장비 UI를 잠깐 봤는데요. 한글로 나오죠. 한글로 나오고 많은 부분이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키바나의 이제 KQL 쿼리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제가 막 설명을 막 드렸는데 XDR 자체가 막 이렇게 뭐 되게 폭넓게 뭘 많이 하고 뭘 하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동작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광범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를 탐지를 그때 합니다. 네, 이벤트 탐지하는 부분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가 이제 동작을 해서 이상행위 식별하게 되고 식별 불가 이벤트를 필터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상행위 점수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가 확보가 됐죠. 저희는 모든 정보를 받고 이에 대해서 신뢰도가 확보가 됩니다. 신뢰도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이제 정책을 적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SOA 형태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 SOA 모듈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부에 있는 SIEM이라든지 그 다음에 orchestration 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저것도 SOA, 그죠? SOA죠. 데미스토라든지 팬텀,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없지만 IBM의 레질런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파이어월로 정책을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DR의 분석 결과를 MDR 서비스와 결합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DR은 장비가 아까 보셨던 빨간색 느낌표 부분이죠. 이제 노란색, 그러니까 하늘색 시그너처를 했던 MDR 서비스랑 만나서 뭔가 더 많은 걸 해줬죠. 그죠? 그에 대해서 이제 제공하는 게 파고 네트워크스의 디벡트 MDR 서비스인데요. 어떤 부분을 해주냐? 디벡트는 파고 네트워크스의 MDR 서비스명입니다. 딥, 조사 서비스를 더 딥하게 하겠다. 액트는 뭔가 대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저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탐지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걸 기반으로 바로 차단 정책을 한다든지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스로부터 더 깊게 더 자세히 이미 탐지된 위협 대상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한 번 더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아직 탐지되지 않은 위협을 헌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MDR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가끔 이런 전화를 받으세요. 저희가 지금 위협을 하나 탐지를 했는데요. 보다 보니 어떤 PC가 하나 좀 의심스러운데 얘는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거기다 에이전트를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헌팅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트 부분에서 예측 대응을 하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 저희 같은 경우는 정상 비정상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측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능동 대응. 고객이 사고가 터졌어요 라고 전화하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전화를 드리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매주 나가고요. 긴급 대응 보고서 같은 경우 긴급한 상황에 바로바로 나갑니다. 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MDR 서비스가 보면 저희 고객이 보면 이제 제조라든지 혹은 금융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부터 이제 고객이 계신데요. 그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차단보다는 어쩌면 제조 라인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고객에 맞춰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려야 되고요. 거기서 MDR 서비스에 또 장점이 나오죠. 그다음에 연동하는 부분. 타장비랑 연동하는 부분인데 자동하는 부분도 있고 수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동 같은 경우는 스텔라 사이버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듈이 있는 경우는 자동으로 되고요. 그다음 수동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커스텀 파서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연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자, 이게 거의 마지막 장표인데요. 내부 가상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따로 관리하십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게 저희 일반적인 내부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을 회사는 보통 따로 가져가시죠. 엔드포인트 관리팀, 네트워크 관리팀, 보안 관리팀, 클라우드 관리팀 따로 가져가시죠. 근데 공격은 현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공격은 최대한 위장해서 정상적인 애들처럼 들어와서 문부터 정문을 통과해서 망치를 집어들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과정을 살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스텔라 사이버는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자,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XDR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요약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XDR의 기능은 훨씬 많습니다만 데이터 위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IOC가 아닌 IOA로 진화하는 부분입니다. IOC 같은 경우는 Indicator of Compromise죠. 이미 감염된 증거를 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OA는 Indicator of Attack이죠. 그래서 현재 공격이 진행 중인 형태를 보고 진화를 하게 됩니다. Shift Left. 그러니까 보안 같은 경우는 Shift Left 사이버 킬체인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안전한 상태에서 보안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화하고자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트래픽을 기반으로 분석을 합니다.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 운영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 관리 범위를 제공을 합니다. 네, 사내에서 피지컬 네트워크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가상화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하나의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볼 수 있는데 안 보는 거랑 볼 수 없는 거랑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일이 너무 많아서 분업해야 되겠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불필요한 이벤트를 최대한 제거한 이후에 보여줄 수 있어도 돼. 관리자가 검색하고자 할 때는 나머지를 다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레이크에서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의 대시보드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기종 간의 데이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XDR은 오픈 XDR입니다. 오픈 XDR의 특징이 뭐냐면 XDR의 1세대 같은 경우는 밴드 스페시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사의 XDR을 구매를 하게 되면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전부 다 A사 제품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고객은 고객사에 맞는 제품들을 이미 구입을 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BMT라든지 POC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우리 회사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맞다라고 판단해서 구매해서 쓰고 계신데 XDR 하나 하겠다고 다 바꿔야 된다.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만큼 또 고객한테 맞춰진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픈 XDR 같은 경우 특징이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엔진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게 데이터 레이크로 수집이 되겠죠. 데이터 레이크에서 이제 뭐 검색을 따로 한다든지 추가적인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SIEM이라든지 NDR, EBA, UBA, UEBA라 그러죠. 그 다음에 ATH, 그 다음에 SOA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SOA 기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이게 악성 이벤트다라는 그 신뢰가 확보된 상태에서 뭔가를 동작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SOA라든지 RPA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XDR이 풍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요. 거기다가 이제 파고 네트워크스가 제공하는 MDR 서비스가 가미된다면 좀 더 유리하겠죠. 자,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장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세히 많이 못 드렸는데요. 장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예정인 이제 파스콘에서 저희 이제 분석 대응팀에서 팀장님께서 직접 이제 또 설명을 해주시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는 장비를 통해서 직접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 EDR 시장이 좀 열리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XDR까지 지금 많이 고객들이 이제 찾고 있는데요. 네네. EDR 도입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들이 이제 그 많은 이벤트들을 네, 맞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좀 부족하고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스코어링을 한다든지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은 파고 EDR은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 XDR. 네, 네, XDR. 네, 네. 그 파고 XDR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EDR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벤트들을 만들어내는 게 전부 다 이벤트를 다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권한 상승이라든지, 그러니까 공격을 전체적인 추적을 해서 이게 공격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이벤트들을 다 만들어낸 상태에서 또 공격을 차단내는 형태다 보니까 이벤트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파일에 대해서 압축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행위가 따로 발생하고요. 네. 그다음에 권한 상승이 또 따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면 랜섬웨어라고 띄우게 되는데요. 네, 네. 만약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섀도우 파일이 없다, 섀도우 파일에 대한 컨트롤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얘는 그냥 개인이 압축 행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다 탐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관리자들은 사실은 되게 힘들어지죠. 네, 많은 그거 이벤트.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풀 과정을 다 보기 때문에 어쩌면 보지 않아도 될 이벤트들을 줄여버리니까 좀 실용적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 관리자들이 어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네. 크네요. 네, 그 맞습니다. 부분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XDR 파고가 말씀하신 그 XDR이 이제 그 다른 뭐 벤더나 이런 데서도 XDR 네, 네.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네, 저희는 이제 일단 오픈 XDR이라는 게 제일 큰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이기종간, 그러니까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자사에 가장 맞는 제품들을 그대로 쓰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도 참 놀라운 게 이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조화를 하지? 할 만큼 데이터를 잘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네. 사실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잘 움직인다는 게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지만 예, 제가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게 그게 그 오픈 XDR의 어떤 특징이라고 또 볼 수 있는 네, 오픈 XDR과 그다음에 스텔라 사이버 빅데이터 회사 기반이 된 네. 스텔라 사이버의 장점입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파고에서 그 XDR을 잘 활용하고 있는 뭐 기업 사례가 좀 있을까요? 아, 예, 뭐 현재들 많이 잘 도입한 고객들은 사실 다 잘 쓰고 계신데요. 네. 올해 이제 5월, 6월 이럴 때 사실 사고들이 좀 많았죠. 아바돈이니 뭐 이런 게 많았는데 네네. 그때 이제 사실 이벤트가 터져서 그때는 저희 그 고객은 엔드포인트 EPP 솔루션만 쓰고 계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거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긴급하게 그때는 XDR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제 판단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네. 들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들고 들어갔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진짜. 이벤트들이 다 보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 형태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응을 했고요. 네. 도입도 하셨습니다. 아, 예. 실제로 이제 그 위협을 네. 가시성 확보가 되니까 이제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맞습니다.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또 최근에 이제 그 한 기업인데 이제 금융권이에요. 네네. 그 데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에서 이렇게 백본이 가끔씩 이렇게 죽는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장비를 걸어놓고 보니까 이 알 수 없는 패킷들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로는 이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방화벽에서 차단되는 로그가 너무 많이 뜬다. 네. 고객은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그 발생시키는 근원지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얘기는 데모 중인 고객이라 그 내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확대 적용을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은 고객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백본이 죽었던 것 저기 좀 있는데요. 아, 네네. 그에 대해서 이게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고 네트워크스에 그러면 XDR을 도입할 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디벡트, MDR 서비스도 무조건 같이 도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제품 따로보다는 저희는 서비스 회사다 보니까 네. 서비스 위주로. 아, 서비스 위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EPP를 사고 MDR을 같이 가는 것도 괜찮고요. 아, XDR을 사고 MDR을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은데 음. 제품만 따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아, 같이 이제 네.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럼 파고 고객분들은 네. 대부분 MDR 서비스를 다 받고 계시겠네요. 네, 전부 다 MDR 서비스 받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월간 단위 안 그러면 긴급 상황에서는 이제 리포트를 네. 바로바로 이제 내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런 거는 그러면은 그 뭐 지금까지 만족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평가가 어떻게 나오나요? 저희가 서비스다 보니까 이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끊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아,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사실 유사한데요. 이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끊을 수가 있죠. 고객한테 기회를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는 뭐 사실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걸로 봐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부분 고객들이 지금 XDR을 많이 또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저희 EPP를 통해서 MDR 서비스를 받던 고객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그럼 XDR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네. 많이 접근을 해오십니다. 지금 이제 그 XDR을 사용하고 MDR 서비스를 받고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어떤가요? 그 대기업 위주인가요? 안 그러면 뭐 중견, 중소 뭐 이렇게 비중을 따지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아, 골고루. 예, 네. 대기업도 있고요, 대기업도 있으시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대기업 특성대로 또 있으시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대기업하고 그다음 제조 쪽이 많으셨는데 최근에 이제 금융권들이 좀 이렇게 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 예. 아, 왜냐하면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네네. 좀 이렇게 없었는데 이제 심에서 보여지는 한계들을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실용적인 게 뭔가 없을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뭔가 없을까 해서 네네.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중소기업 특히 네. 그 말씀하신 XDR이나 이런 플랫폼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좀 어느 정도 보안 조직이 갖춰진 그런 기업이라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 그러신가요? 네. 지금 그러면은 뭐 그 파고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XDR하고 MDR 서비스는 중견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도입해서 네, 쉽게 네. 보안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어쩌면 저희는 그 관리하기 힘드신 쪽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DR 그래요? 서비스를 제공을 네. 해드리고요. 사실 보면 저희가 그 보안 이벤트가 하나 떴을 때 이걸 가지고 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판단하기 이전 이 과정 자체가 워낙 힘듭니다. 네. IP 하나 보였거든요. IP 하나 보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관고리들을 찾아서 다 검색해서 조사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까지 가는 과정이 사실은 담당자들이 워낙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눈에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네. 네, 보이지도 않는데 네. 이 과정을 MDR에서 해주고
이거 하나 보였고 이제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리포트에 제공해 드리니까 바로 쓰실 수가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안팀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는 조직이라고 해도 네, 네, 그 MDR 서비스를 통해서 네네. 충분히 그 큰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다. 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는 오히려 약간 우리가 좀 힘들다 생각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작은 조직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서비스가 되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사님 뭐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MDR 그다음에 XDR 고민하시는 분들께 네. 한마디 한번 해주신다면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안 담당자들 사실 너무 힘들죠. 너무 네. 힘들고 계속 고민하시는데 조금 더 덜 고민하고자 하신다면 한번 연락해 주시고 저희 제품도 소개 한번 더 받아보시고 POC 한번 해보시면 아마 조금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또 하나 그냥 요거는 그냥 팁을 좀 드리자면 지금까지 저희는 악성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악성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거 그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셔도 사실 이 세미나는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그 웨비나는 그 XDR 그리고 MDR 서비스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좋은 질문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